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그래도 이틀째 다행히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이슈들 보면 될까요? 사실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지 못할 테니까 그 관련돼서는 우리가 봐야 될 점, 이런 점은 충분히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전망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향후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국내 증시는 좀 그렇지 못해서 너무 못 가더라고요. 네. 아쉬움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얼마만큼이나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건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금리에 대한 포커스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FOMC 회의일 테니까 이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내일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되게 되고 관련돼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발언 내용이 결국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사실상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점도표 같은 게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혹은 이제 성명서에서 어떤 뉘앙스로 이제 성명서가 발표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까지 이러한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 여건이 연준이 생각한 대로 많은 부분 흘러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이제 이 정점을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고금리 환경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미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 이제 메디오라움 인터내셔널 펀드에서는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할 요인이 지난 FOMC 이후에 확연하게 긴축된 금융 여건에 대한 연준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펀드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결이 되었고 이 미국의 이 고금리 환경은 최소한 내년 중순까지 현 레벨이 유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동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금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 워치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1월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96.7% 이게 나왔는데 의외였던 점은 25bp에 대한 인하 확률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의아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달 동결 확률도 보게 되면은 68.9%가 동결 확률인데 나머지 한 28% 정도가 이제 25bp 금리 인상, 또 나머지 약간의 소수가 25bp나. 요게 있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정말 소수로서 조금씩 바라고는 있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재무부가 이제 금리 관련돼서 국채 발행 매입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총 이제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제 얼마만큼이나 단기채에 더욱더 발행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중장기채 쪽으로 발행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계속적으로 강세론자인 톰리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재무부 발표에
정도에 결국은 증시가 마침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재무부의 이러한 이제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제 이제 BOJ가 금토위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YCC를 1.5%까지도 용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 정도까지만 용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연한 통화 정책을 이제 BOJ가 사용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대치 대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엔화 약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대말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 걸 테니까 달러 강세는 결국은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또한 이제 ING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BOJ 통화 정책 회의의 결과가 결국은 달러 강세를 심화할 것이라는 이런 이 당사의 전망과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엔 환율 자체가 152엔까지도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추가적으로 더욱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수급적인 요인이 계속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도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 저희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일단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와 더불어서 이 재무부의 또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빅3의 파업이 결국 종료가 됐어요. 자동차 기업들부터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합의에 대한 내용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빅3가 많이 양보를 하게 됐다. 네, 노조의 압승이다 뭐 이런 평가더라고요. 거의 뭐 빅3가 얻어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일단락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빅3에 대한 손실이 늘어나는 부분은 막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만큼이나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임금 인상안이 25%가 인상안이 이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매년 늘어나는 임금 인상폭 자체가 10억 달러 회사마다 10억 달러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되게 될 거고 반대말로는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될 테니까 그 결과로서 사실상 자동차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이제 뭐 인하라든지 이런 여력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낮아지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딜레마로서 빅3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지금 실적은 사실상 이런 레거시한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 있게 됐었어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되고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4분기 때부터 과연 얼마만큼이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2024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인하에 대한 여력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판매량이 더욱더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감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일 시장에서는 GM이라든지 아니면 스텔란티스, 포드 모두 다 상승세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상 현 기차가 실적을 잘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이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사실상 지금 의문감이 드는 과정 속에서 경쟁력에 대한 부분, 마진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에 대한 이 보수적인 투자 심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가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캐터필러 보겠습니다. 오늘 6% 정도 하락했던데 실적 때문인가요? 실적은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데 있어서 판매량 증가가 되는 부분보다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더 높았던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16%에서 20%까지 늘어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하락을 한 요인은 3분기 기말 수주에 대한 부분이 2분기 때보다 떨어졌다. 네. 이 부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주에 대한 잔고가 떨어진다는 것이 향후 미래의 먹거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캐터필러에 대한 주가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네네.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전력기기 말고는 사실상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실적이 선방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섹터 자체가 지금 일단은 매우 좋았던 업황에서 업황이 살짝 줄어드는 아니면 업황이 살짝 감소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업황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흐지부지 혹은 옆으로 횡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 많은 섹터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정말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이 부분 쪽으로 쏠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뿐 아니라 뭐 가이던스라든지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지 하나라도 뭐 쇼크가 나오거나 좋지 않을 때는 주가가 좀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 오늘 이슈도 많았는데요. AMD 실적도 있었고 뭐 엔비디아는 관련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좋지 않은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지수는 올랐어요. 1%.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네. 네. 사실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 근래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섹터도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반도체 섹터가 맞아요. 사실 더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제 이제 관련돼서 많이 빠지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온세미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일 시장에서 22%가 빠지고 오늘 시장에서 추가로 4%가 이제 온세미 컨덕터가 빠졌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결국은 재고가 많은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결국은 이러한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2024년도 후반에 공급 과잉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목표 주가가 온세미컨덕터가 원래 120불이었었는데 네. 이걸 60불까지도 낮췄거든요. 절반으로 바꿨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 심리상으로 좋지 못했던 부분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 사실 국내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이 자율주행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퓨런티어라든지 아니면 넥스칩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도 사실상 계속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반대로 울프스피드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실적 자체 전체적인 내용을 절대적인 수치에서 보게 되면 좋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대한 포기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 22%가 상승을 하게 되고 추가로 시간 내에서도 좋은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관련돼서 제재에 대한 내용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이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안에 이제 껴 있게 되면서 50억 달러의 매출을 2024년도에 상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네. 이 보도된 내용의 시점을 보게 되면은 어제 우리 시장 열렸을 때 사실상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됐을 텐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향 반도체 이 매출 비중이 엔비디아의 20에서 한 25%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투자심이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MD에 대한 내용인데요. AMD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한 5%까지도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보합권까지 이러한 맞아요. 이제 부분이 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 대비 아래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리서스 CEO가 결국은 AI 관련된 칩에 대한 부분이 이 우리에도 상당히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4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5%까지 하락했던 부분을 보합권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MD도 일단 실적 컨센서스 웃돌았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시장 출발도 좀 궁금하고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좀 방어가 될까요?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일단은 시작 자체는 강보합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야간 선물은 0.37% 뭐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 시작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예측이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랜덤워크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지수의 정방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수의 역방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내가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손실폭이 많이 커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변동성을 줄여주게 되면서 조금 더 자신의 이 움직임을 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 감성 코퍼레이션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돼서는 의류 관련돼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한세시럽이라든지 아니면 감성 코퍼레이션, JS 코퍼레이션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도 강하게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노우피크에 대한 국내에 대해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점포 매장 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200개에 달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점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에 대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제 목표까지 차게 되면 결국은 해외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성 코퍼레이션은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을 올해 3월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4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개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스토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노우피크를 갖고 있는 또 감성 코퍼레이션 오늘 국내 증시 또 흔들림 속에서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이죠. 조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연말까지 또 산타랠리 기대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 전략적인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